안녕하십니까. 2016년 전기산업기사 2과목 1회 전력공학 촬영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번을 보시면 21번부터 보겠습니다. 21번. 성전선로에 연가를 하는 주된 목적은 뭐냐 그랬어요. 연가의 목적, 연가가 뭔지부터 좀 보시면, 연가라는 것은 이렇게 선로가 있으면 이 선로에 얘가 R상, S상, T상이라고 그러고, 이 선로에 R상, S상, T상이라고 하면 얘가 A변전소, 얘가 B변전소입니다. 이렇게 B변전소까지 예를 들어서 거리가 100km쯤 된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선로와 대지 간에는 C로 계속해서 충전이 됩니다. 중간에 철탑이라는 것도 있겠죠? 철탑이 있습니다. 이게 철탑이 있어서 철탑에서 나오는 G라는 게 있습니다. G. 철탑이 그냥 철탑에다가 전선을 묶어놓은 게 아니라 애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애자라는 것은 저항체죠. 인슐레이터입니다. 저항체의 역수인 콘덴서 G와 병렬로 또 연결이 이렇게 대지화 되어 있습니다. 병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R상도 그렇고 S상도 그렇고 T상도 마찬가지 이렇게 병렬로 C와 G가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R상에 충전되는 어떤 전류, S상에 충전되는 전류, 얘들 때문에 충전되는 전류, 얘들 때문에 충전되는 C상의 전류 값들이 시작점에서는 같았으나 끝에 가면 다 틀려져 버리겠죠. 그러면 이 끝에도 변압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R상 거, S상 거, T상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류 값이 다르게 들어오다 보니 여기에 전압이 떠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변전소는 이 변압기를 전부 다 대지에 접재해놨어요. 이렇게 직접 접재해놨어요. 여기는 0V였는데, 대지전이가 0V니까 0V였는데 전압이 생겼다는 얘기는 전위에 차가 생겼다는 얘기죠. 전위 차가 생기면 이 불평형 전류가 어디 흘러? 이렇게 흘러버리겠죠. 불평형 전류가 흘러버립니다. 이 전류에 의해서 옆에 통신선이 있다면 통신선에 전자유도 장애도 일으키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불평형이 된 것을 평형하게 좀 잡아줘야 되겠다. 그걸 우리가 연가라고 합니다. 연가, 트랜스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결국 선로 정수인 RLCG를 평형하게 해주는 목적이 뭐라고요? 연가라는 겁니다. 연가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연가는 이렇게 실시하는 게 연가입니다. 3등분해서 얘들을 맨 위에 R상을 위에도 3분의 1 보내고, 맨 아래도 3분의 1 보내고, 중간에도 이렇게 3분의 1을 보내주는 게 뭐다? 트랜스포지션, 연가다. 연가의 목적은 뭐라고요? 선로 정수를 평형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을 보겠습니다. 22번. 우리나라 배전선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전 방식은 어떤 거냐 그랬는데, 당연히 3상 4선식 중성점, 뭐 하는 거예요? 다중접지 방식을 사용하죠. 다중접지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자, 송전선로가, 여기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제에서 송전선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저쪽 발전단에서부터 우리가 배전받을 수 있는, 얘가 3, 4, 5, 뭐 1호사라고 할게요. 1호사를 받아들여서 이 변압기라는 놈을 이용해서 다시 또 얘를 22,900으로 변성한다고 해볼까요? 22,900으로 이렇게 변성해서 얘를 배전전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배전전압이 어떻게 오는 거죠? 중성선을 하나 끌고 들어와서 전봇대에다가, 전주에다가 이렇게 R상, S상, T상, 다음 전주에다가 R상, S상, T상, 그 다음에 요거 중성선, 이렇게 딸려온 게 3상, 하나, 둘, 셋, 3상, 선은 접선까지 포함해서 4선식이 된 거죠. 그것을, 접지선을 전주마다 이렇게 접지를 합니다. 그래서 전주마다 접지를 다량으로 했다 그래서 얘를 다중접지라고 하는 겁니다. 3성 4선식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죠? 4번. 자, 그 다음 23번을 좀 보겠습니다. 23번. 23번은 다음 중 송전선의 전압 변동률에서 VR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전압 변동률이 뭔지 좀 살펴보시면, 우리가 전원단이 있습니다. 전원단이 있고 전선을 포살해서 우리 수용가 측에 변압기까지 왔을 거예요. 여기 송전단에서 주는 전압을 소스 측 전압 뭐라고 한다? 얘를 송전 전압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전전압, 니시브 측의 전압을 받는 전압을 수전전압이라고 합니다. 수전단 측의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 수전단 측의 전압은 부하를 전부 다 썼을 때 정격 전압이 걸렸을 때의 값과 같습니다. 얘는 결국 뭐야? 전부하 전압과 같다 이 말이야. 전부하 전압. 전부하 전압과 뭐는 같다? 수전단 전압의 크기는 같다. 수전단 전압의 크기는 같다. 자, 그럼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도 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하를 쓰다 보니까 부하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선로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그 임피던스에 의해서 뭐가 생겨? 전압 강화가 생깁니다. 전압 강화가 이렇게 생긴다. 결국 100이라는 놈을 전압을 만들어주면 수전단에 올 때는 얼마가 온다? 이 전압 강화를 뺀 90V만 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 10은 전압 강화가 생긴 겁니다. 이거를 전압 강화를 100분율로 나타내봐라. 이게 뭐예요? 전압 강화율이죠. 전압 강화율은 수전단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100으로 해봤을 때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의 차를 뭐라고 한다고요? 전압 강화율이라고 한다. 다시요. 전압 그럼 변동은 뭐냐? 전압 변동은 수전단 전압이 90을 승합해서 100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압해서 승합해서 100을 만들어줬어. 부하를 잔뜩 썼더니 그때 전압이 100V였습니다. 100V였어요. 자, 그런데 부하를 꺼버렸습니다. 무부하 상태로 만들었어. 무부하 상태로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꺼버렸어. 껐을 때 전압이 약간 좀 상승을 하겠죠. 걔를 우리가 무부하 시의 전압, 그래서 무부하 전압이라고 합니다. 전부하 시의 전압과 무부하 시의 전압은 값이 틀리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전압 변동이라고 합니다. 전압 변동이 생겼어요. 전압 변동이 생겼는데 그걸 100분율로 나타낸 게 뭐라고요? 전압 변동률이다. 결국 2차 측에 전부하 전압을 100으로 봤을 때 무부하 전압이 되면 약간 올라간다 그랬어요.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2차 측의 전부하 전압의 비를 뭐라고 한다? 전압 변동률이라고 한다. 얘는 전압 강화율이라고 한다. 전압 변동률에서 얘가 뭐냐요? 얘가 VR1 뭐로 표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 이치에 뭐가 오느냐? 얘가 무부하 전압이 되겠죠. 수전단 측의 무부하 전압. 그래서 답이 4번에 무부하 시 수전단 전압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24번을 좀 볼게요. 24번은 우리나라 투투나인 20.9kV 배전솔레에 적용되는 필액기의 공침 방전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는데 2500A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 표를 보시면 5000A짜리 되는데 5000A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 154kV 선로라든가 66kV 이하 변전수에서 TR 뱅크 용량이 3000kVA를 넘는 경우라든가 기타 중요 선로, 송전선로에는 얼마 사용한다? 5000짜리 사용하고 있고요. 10,000짜리가 있어요. 방전 전류가 10,000A짜리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 154kV 이상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00짜리가 있는데 이건 이해합니다. 20,000짜리가 있는데 20,000A짜리는 지금 우리나라 765kV에는 20,000A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500짜리는 배전솔로에 사용하는 거다. 22,900에 사용하는 게 2,500A짜리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25번을 좀 보겠습니다. 25번은 100kVA 단상면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에서 사용하다가 한 대가 고장나서 V결선을 했답니다. 이때 V결선을 사용하면 약 몇 kVA 부하까지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25번 문제는 이런 문제죠. 델타 결선에서 100kVA짜리 단상면압기 세대를 사용한다. 이때 삼상 출력을 빼낸다. 삼상 출력을 빼내면 그 출력비가 얼마냐? 출력값이. 삼상 전력은 단상 전력 용량의 몇 개? 세대. 그러면 300kVA가 나왔습니다. 300kVA가 나왔던 것을 한 대가 고장나서 두 대로 다 V결선을 한답니다. 이렇게 V결선 운전하면 삼상 출력은 어떻게 되는데?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삼상 출력은 역시 이렇게 나옵니다. 벡터적으로 전부 다 합성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단상 변압기 용량의 몇 배? 루트 300까지 나옵니다. 그럼 결국은 100 곱하기 얼마? 루트 3이니까 173.2kVA, kVA를 사용할 수 있겠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이렇게 구하셔라. 자, 26번을 보겠습니다. 자, 26번은 일선지락 시의 전위 상승이 가장 적은 접지 방식은 그랬는데, 전위 상승에 좀 밑줄을 쳐놓으시면 전위 상승이 가장 작은 것은 어떤 거고 가장 큰 것은 어떤 거냐. 자, 변압기가 있는데 Y결선 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 Y결선하고 여기다 중성점에 저항을 설치했답니다. 저항. 자, 그 다음에 비접지 방식이 있고 접지를 안 했답니다. 접지를 안 한 방식. 그 다음 마지막으로 Y결선에 소리액터 접지를 했답니다. 소리액터. 리액터를 설치해서 저항이 아니라 중성점에 리액터를 설치해서 병렬 공진을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랍니다. 자, 이 중에서 지락고장이 한 상에 발생을 했답니다. 지락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지락고장이 발생했을 때 나머지 건전한 상, 건전한 게 어떤 거예요? 요 상이 되겠죠. 건전한 상이 이렇게 되겠죠. 이 건전한 상의 전위 상승이 가장 작은 건 어떤 거냐? 가장 작은 전위 상승이 가장 적은 것은 얘가 직접 접지가 가장 적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 접지고요.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일 경우에 한 상이 지락됐을 때 건전한 상의 전위 상승은 루트 3배가 됩니다.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서는 루트 3배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락전류 편을 볼까요? 지락전류가 가장 큰 것은 어떤 거고 작은 것은 어떤 거냐? 일선 지락전류가 가장 큰 것은 직접 접지 방식이 가장 큽니다. 얘가 가장 크고 얘는 역시 중간이 될 거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락전류가 생긴 것은 대칭되어 있는 고장이 아니라 하나만 지락됐기 때문에 얘를 비대칭이라고 하는데, 그 지락전류를 구해보면 일선 지락시의 지락전류는 이렇게 됩니다.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분의 3배의 EA라고 표기가 됩니다. 결국 얘는 뭐야? 3, 요만큼이 I0가 됩니다. I0. 영상전류가 이렇게 뜨다. 영상전류의 3배만큼의 지락전류가 생기더라. R상에서는, R 방식에서 지락전류 구하면 얘 지락전류는 R 방식일 때, 저항접지 방식일 때 지락전류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영상분 플러스 정상분 플러스 역상분에다가 3RG, 얘 R이라고 할까요? RG라고 할까? RG분의 3의 2A가 됩니다. 얘만큼 더 작아졌죠? 저항접지가 있는 만큼 얘는 좀 더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저항접지 방식에는 지락전류가 얘보다는 좀 더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델타 결선에서는 지락전류가 대단히 적습니다. 얘 지락전류를 구해보면 델타 결선에서는 j2의 루트 3 오메가 L 루트 4 오메가 C V가 됩니다. CV. 이렇게 정도 뜹니다. 얘보다 어떻게 해서 작은 것이냐? 이 C가 단위가 마이크로페럿 단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습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들보다 훨씬 적다.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서는 이 리액터 때문에 지락전류가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락전류가 크면 계통의 안정도는 어떠냐? 안정도는 얘가 가장 나쁘고요. 지락전류가 큰 만큼 안정도가 나쁩니다. 지락전류가 작은 만큼 안정도는 좋아지더라. 답을 보시면 일선 지락시 전위 상승에 대한 것만 물어봤으니까 전위 상승이 가장 낮은 것은 어떤 거예요? 직접 접지 방식. 높은 것은 어떤 거야? 소리액터 접지 방식.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직접 접지 방식. 답이 1번이 되겠네, 1번. 자, 2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그 표에서, 우리 26번에 표에서도 보니까 그렇게 전부 다 구분을 좀 지어 놨네요. 그죠? 예,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보시면 어떤 발전소의 윤곽차가 100m이고 최대 사용유량이 10세제곱미터/s일 때 이 발전소의 이론 출력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론 출력을 구하랍니다. 자, 이론 출력과 터빈 출력, 발전기 출력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까봐 그림을 좀 그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터빈이 있고 발전기가 있어요. 얘가 물이 찰랑 차 있습니다. 여기에 취수탑을 만듭니다. 취수탑을 만들어서 취수구를 만들고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이 안에 보면 뭐 별거 다 있죠? 뭐 시체, 돼지 썩은 거 뭐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나무잎 뭐 나무부터 다 있어요. 그럼 여기에 파이프를 이대로 박아버려서 그냥 물을 흡입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취수탑을 만듭니다. 취수탑을 만들어서 여기에 망을 만들어 놓고 또 다음에 스크린 재질이라 그래서 뭐 나무 같은 거 다 걸러내는 이렇게 계속해서 노라가 돌아가서 이렇게 땅바닥에다 버리는 이런 스크린 재질 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물이 딱 취수되고 나면
압력수로를 통해서 조합수조라는 게 있고 조합수조가 이렇게 물이 딱 차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수조라는 것이 있고 조합수조를 거쳐서 수압관이 있고 이 수압관을 통해서 물이 낙하가 되면 그걸 유효낙차라고 합니다. 물이 낙하된 만큼 터빈이 잘 돌아가고 덜 돌아가고 하겠죠. 이 유효낙차가 큰 것이 좋겠죠. 유효낙차가 커야 좋은데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큰 데가 별로 없으니까 어찌됐든 유효낙차가 요거고요. 거기에 출력을 구하는데 여기서 요즘 터빈의 입구에 들어가기 전 요 출력을 우리가 이론 출력이라고 합니다. 얘를 무슨 출력? 이론 출력이라고 하고요. 얘가 물이 쫙 들어와서 터빈 날개가 돌고 나면 얘의 효율 때문에 약간 출력이 떨어지겠죠. 이 터빈 출력이라고 합니다. 얘를 그래서 PT라고 하는 터빈 출력입니다. 터빈 출력은 얘 이론 출력에다가 얼마를 곱한다고? 리타 T를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터빈이 돌고 나면 터빈 축하하고 발전기 축하를 연결해 놨는데 발전기에서도 효율이 좀 떨어지겠죠? 그것까지 고려한 것이 발전기 출력입니다. 발전기 출력은 당연히 PT 출력에다가 뭘 곱했어? 발전기의 효율을 곱해준 게 발전 출력이 되겠죠. 단위는 기본 단위 킬로와트입니다. 킬로와트. 자, 그러면 이론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론 출력 P는 9.8의 QH가 됩니다. 물을 100톤이라는 물을 떨어뜨리는데 100톤이라는 물을 떨어뜨릴 때 낙차가 얼마나 높으냐? 거기에 중력과 속도는 얼마가 곱해져야 되느냐? 이것들을 고려한 게 무슨 출력? 이론 출력이다. 그러면 9.8 곱하기 우리 문제에서처럼 유량 Q가 얼마 주어졌어요? 유량 Q가 기본 단위 10m/s가 주어졌네요. 10m/s 곱하기 낙차는 몇 메타? 100m가 이렇게 주어졌을 경우에 답이 얼마냐? 9,800이 나오겠네, 그죠? 예, 9,802번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발전기나 터빈 효율이 주었다 그러면 얘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9.8 QH에다가 리타 T를 곱해주라는 거고 얘는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9.8 QH에다가 리타 T하고 리타 G를 곱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얘는 이론 출력, 터빈 출력, 발전기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을 좀 보시면 28번은 전원으로부터 합성 임피던스가 0.5%랍니다. 퍼센트. 그 다음에 15,000kVA 기준인 PN, 기준 출력이 15,000kVA다. 인곳에 설치하는 차단기의 용량을 구하시오. 차단기 용량. 자, 28번 같은 경우는 차단기 용량을 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하나는 아예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빼기로 하고 PS를 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퍼센트 Z가 주어졌느냐, 퍼센트 임피던스가 안 주어졌느냐로 구분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지지 않고 오음값이 주어졌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진 경우와 안 주어진 경우로 구분해보면 이때의 PS를 구하는 방법은 퍼센트 Z분의 100의 PN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이게 기준 용량이 되겠죠. 안 주어졌다. PS를 구해라. 그러면 상계수, 뭐 단상이다 그러면 1이 들어갈 거고 3상이다 그러면 상계수 루트 3 전격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가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공식으로 푼다? 이 공식으로 푸셔야 되겠죠. 그래서 PS를 계산해라 그러면 PS는 퍼센트 Z분의 100의 PN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퍼센트 임피던스가 0.5%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100 곱하기 기준 용량이 얼마 주었어요? 15,000kVA가 주었죠. 15,000이 주어졌다. 자, 이걸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단위를 한번 볼까요? 차단기의 용량은 몇 MVA로 계산하느냐? 얘는 분명히 보시면 알겠지만 kVA입니다. 자, 그런데 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몇 MVA로 고치랍니다. MVA로 바꾸려면 kVA에다 10의 몇 승을 해줘야 돼?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다. 그래서 얘가 3000MVA가 계산됩니다. 답이 3번이 되겠죠? 3번. 자, 29번 보겠습니다. 29번. 자, 29번은 직렬 콘덴서를 선로에 삽입할 때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장점이 아닌 것. 자, 직렬 콘덴서가 뭐냐면 선로에 직렬로 이렇게 콘덴서를 삽입합니다. 이 선로가 길어지면 뭐가 커지냐? 임피던스가 커지겠죠. 임피던스 중에서도 송전선로는 R값이 무시되고 X값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인 XL이 대단히 커집니다.
엑셀이 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전압강화가 이렇게 되는데, 전압강화는 ZI죠. 부하 전류를 쓰는 만큼, 선로의 임피던스가 큰 만큼 전압강화도 어떻게 된다? 커집니다. 그죠? 이렇게 될 건데, 전압강화라는 놈은 다시 이 놈을 벡터적으로 R 플러스 JX, 임피던스가 갖고 있는 성질, 저항 성분과 리액턴스 XL 성분입니다. XL 성분 곱하기 전류 I가 이렇게 흐른다면, 이 I는 벡터적으로 합성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역률 1일 때인 부하를 다 사용하느냐? 부하가 그렇지 않습니다. 역률이 세타만큼 뒤져있는, 역률이 0.8, 0.9로 뒤져있는 이런 전류를 사용하죠. 이런 부하입니다. 우리나라 부하는 다 이런 부하죠. 그래야 얘를 무슨 부하라고 하냐? 지상의 부하라고 합니다. 지상의 부하. 지상성을 갖고 있는 부하가 여기에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표기를 해야 맞습니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에 사인 세타가 곱해진 전류가 흐른다. 이게 만드는 전류가, 전압이, 이거 전압 강하다. 임피던스와 뭐가 곱해진 거? I의 베타 성분이 이렇게 곱해진 게 전압 강하다. 그 전압 강하를 구해봤더니 단상이면 어떻게 나왔어요?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값으로 나오더라. 사인 세타 값으로 나오더라. 그쵸? 요렇게 전압 강화가 생긴 원인은 뭐야? 선로가 갖고 있는 전류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하를, 선풍기를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으니까 부하 크기는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로에서. XL 값을 줄여주면 돼. 이거. 임피던스 값을 줄여주면 전압 강화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줄이려고 이렇게 직렬 콘덴서를 달아서 얘를 보상하는 겁니다. 뭐로? XC로 보상하는 게 직렬 콘덴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달아주면 뭐가 줄어든다고? XL 값이 줄어든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보기를 좀 보시면 1번은 아니고요. 2번에 정탄 정도를 증가시킵니다. X값이 작아지면, 얘 때문에 X값이 작아지면 뭐라고요? 안정도가 향상됩니다. 안정도가 좋아진다. 안정도 향상 대책의 가장 중요한 미덕이 뭐냐면 X값을 줄여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전력을 표현시키는 거, 전압을 표현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고장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X값을 줄여주니까 안정도가 향상될 거고요. 세 번째, 선로의 인덕턴스를 보상한다. 얘가 뭐야? XL이라는 놈은 유도성 리액턴스죠. 그 리액턴스는 뭘 갖고 있어? 각주파수 오메가에다가 인덕턴스 L을 곱해준 게 XL 값 아니에요. 그죠? 얘는 헬리고 얘는 오음의 단위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얘 L을 줄여준다. 그렇죠. 얘를 줄인다는 얘기는 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 네 번째, 수연단의 전압 변동을 줄인다. 전압 변동을 줄여준다. 전압 변동률의 크기는 X값이 많이 좌우됩니다. 우리 기기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전압 변동률을 줄여준다라는 얘기는, 전압 변동률 입실론을 기기 시간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퍼센트 R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퍼센트 X 사인 세타로 표현하고 있는데, 얘가 뭐예요? 다 임피던스 성분이죠. 얘들을 줄이면 전압 변동도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전압 변동도 작아질 것이다. 다 맞는데 1번은 아니다. 1번 역률을 개선한다. 역률을 개선하려면 직렬 콘덴서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부하에 병렬 콘덴서를 설치해줘야 역률이 개선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것이다. 자, 30번을 볼까요? 30번은 부하에 따라 전압 변동이 심한 급전선을 가질 때 가진 배전 변전소의 전압 조정 장치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이냐 그랬는데, 유도 전압 조정입니다. IVR이라서 IVR 인덕션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가지고 전압을 조정합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은 답이 4번이 됩니다. 31번, 부하 전류 및 단락 전류를 모두 개폐할 수 있는 스위치는 그랬는데요. 1번부터 볼까요? 31번에 1번은 단록이로서 단록이는 단락 전류와 또 뭐야? 무슨 전류? 부하 전류 모두를 개폐할 수 없습니다. 단록이는 그럼 어떤 것만 개폐하느냐? 무부하 시의 충전 전류만 개방할 수 있고 폐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안 되고요. 2번은 CEB 서킷 브레이커는 부하 전류, 단락 전류, 무부하 전류 등등을 다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개방도 할 수 있고 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어요? 2번이 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아래 풀이에
동그라미 그 표가 나와 있는데 그걸 좀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달로기는 어찌됐든 무부하 시에만 개방이 가능하다. 패로가 가능하다. 그거는 꼭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자, 32번. 선로의 커피시턴스와 무관한 것은 캐피시턴스 C와 무관한 것은 그랬습니다. C와 무관한 것은 참 어려운 문제가 이상하게요. 이 최근에 전기 기사 시험에서 다뤄야 할 범위를 조금씩 벗어나서 이제 기술사들이 다뤄야 하는 문제들이 자꾸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어디에 요런 것들이 좀 나오냐면 송전공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송전공학에 우리가 C에 의해서 영향받는 게 무엇이냐 그랬을 때 개방할 때, 패로할 때 생기는 서지. 그 다음에 무부하 충전솔로 개방할 때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발전기, 자기여지 현상 등등이 발생하는 이 C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에 관련되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유도 현상은 C하고 관계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전자유도 전압이라는 걸 구하게 됩니다. 어디서? 유도장애 편에서. 유도장애에 가시면 전자유도 전압은 이렇습니다. 공식이 J의 오메가 ML의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다. 얘가 평상시에는 벡터적으로 A상, B상, C상이 IA상, IB상, IC상이 벡터적으로 120도, 120도의 유상차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평형이 안 되고 전류가 흐르질 않습니다. 그럼 얘가 평상시에는 0이 되는 거야. 결국 0이 되는 건데 얘네들이 어떤 지락고장이 발생을 하면 얘가 앞면을 싹 바꿔서 한 상이 지락되면 그 지락 전류가 3IG라는 놈이 여기 어느 상에 중성점에 뭐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 장애를 전자유도 장애라고 하는데 얘를 다시 표현해 보면 오메가 ml에 얘가 3I0로 돼서 큰 전자유도 전압을 발생시킵니다. 결국 어떨 때? 한 상이 지락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게 전자유도 전압인데 이 전자유도 전압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C라는 게 존재해요, 안 해요? C가 전혀 없죠. C가 없다. 이 C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결국 뭐냐? 전자유도 전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 공식이 기억이 난다면 얘가 C하고는 관계없구나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32번 같은 경우는 답이 1번이고요. 이런 문제는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다. 그랬고요. 33번을 좀 볼까요? 33번. 자, 33번은 배전선로에서 밑줄을 치세요. 균등하게 분포된 부하일 경우의 밑줄. 분등하게 분포된 부하일 경우 밑줄. 자, 33번 보시면 배전선에서 균등하게 분포된 부하일 경우 배전선 말단에 전압 강화는 모두 부하가 배전선에 어느 지점에 집중되어 있을 때의 전압 강화와 같은가 그랬어요. 자, 무슨 소리냐? 문제를 읽어봐도 잘 모릅니다. 요런 얘기입니다. 전원단이 있어요. 전원단이 있을 때 부하가 이렇게 말단에 집중이 되어 있답니다. 부하가 여기에 거의 다 있대요. 전류는 여기 좀밖에 안 쓰는데 자꾸 갈수록 전류를 많이 쓰는 부하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죠. 이때 전압 강화가 생길 겁니다. 전력 손실도 생길 거예요. 그죠? 전압 강화가 생기는데 전력 손실이 생기는데 얘를 기준으로 하지. 얘가 1이랍니다. 얘가 기준이에요. 얘에 비해서 부하를 이렇게 설치해 봤답니다. 어떻게? 부하를 전원단에도 100A 소비하게, 중간에도 다 100A, 말단까지 가도록 다 100A만 소비하는 부하를 균일하게 뒀답니다. 그랬을 때 얘에 비해서 전압 강화는 2분의 1로 떨어지고요. 얘에 비해서 전력 손실은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자, 부하를 또 이렇게 설치해 볼까? 전원단으로부터 얘 부하를 이렇게 설치했답니다. 얘는 부하를 많이 쓰고 말단으로 갈수록 부하를 조그만 것만 설치해서 이런 경우에는 전력 손실이 얘에 비해서 얼마로 떨어진다는 거야? 3분의 1로 떨어지고요. 얘에 비해서 전력 손실은 5분의 1이 됩니다. 외우셔야지. 이걸 풀어달라고 하면 저하고 따로 말씀을 나누셔야 돼. 왜? 칠판을 한 3번은 지워야 미적분을 여러 번 걸쳐서 3번은 지워야 이 값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외워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표 정도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왜? 시험에 너무 잘 나오니까. 꼭 외워두십시오. 자, 그래서 답을 보면 33번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균일한 경우, 예에 비해서 균일하게 되어 있는 경우 전압강화를 물어봤나요? 전압강화는 몇 분의 몇으로 떨어진다? 2분의 1로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34번을 보겠습니다. 34번. 자, 어려운 문제다.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1kg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력량은 몇 kWh인가에 비추를 주세요. 몇 kWh인가? 단 석탄의 발열량은 5000kcal/kg이고 발전소의 효율은 40%이다. 자, 우리가 발전에서 효율을 구하는 식은 이렇게 하나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발전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발전기가 있고, 보일러죠. 보일러가 있고 여기에 연료를 집어넣습니다. 연료를 여기서는 뭐라고 표시했냐면 M이라고 표시했네요. M. 연료의 양을 M이라고 표시해 놓고요. 연료를 넣어주고 여기다가 불을 지펴서 보일러를 떼주면 여기 물통이 있어요. 드럼 장치라고 하는데 기수분리 장치. 물이 아래서 관을 통해서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중에 보일러에서 물을 데펴주니까 얘가 관 속에 있던 물이 증기가 돼서 증기가 이렇게 쌓입니다. 증기가 쌓이면 그 증기를 통해서 또 과열을 시켜서 이렇게 보일러로 넘겨주는 건데 이렇게 넘겨주면 여기에 터빈이라는 게 있어요. 터빈. 왜? 여기가 과열 증기가 580도쯤 되는 뜨거운 증기가 들어와서 여기에 온도만 낮춰주면 온도 낮게 해주는 복수기라는 게 있는데 이 복수기를 물을 순환시켜주면 여기는 약 4도쯤 되거든요. 열에 낙차가 생기지? 연락차가 생깁니다. 그럼 연락차가 생기면 뜨거운 증기가 연락차에 의해서 일리 쫙 빠질 거예요. 쫙 빠집니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빠집니다. 그럼 그 증기가 빠지는 속도에 날개를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면 그 날개 터빈이 돌아갈 거고 터빈 축에 발전기를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이게 보일러다. 똑같은 보일러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효율을 구해봐라. 그랬을 때 이 발전소의 효율을 구해라 그러면 2타는 요식만 나온다 이게요. 어떤 거? MH분의 860에 WG 곱하기 율로 나타내니까 100분율로 나타내는 이런 공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WG라는 건 뭐냐면 WG라는 것은 전력 PG에다가 뭘 곱해줘야 되냐? 시간을 곱한 값이 된다. 그게 어떤 거야? 여기 발전기 출력 나갈 텐데 얘가 PG라면 여기에다가 시간을 곱해줘야 킬로와트에다 곱하기 아워가 곱해진 킬로와트 아워가 계산이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여기에 킬로와트 아워를 계산하라는 거니까 킬로와트 아워 WG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860분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2타 곱하기 MH가 되겠고 곱하기 100분율을 어떻게 했나요? 퍼센트를 나중에 이거를 100분율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PU로 나타낼 거냐에 따라서 얘가 효율이 0.8이다 그러면 0.8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80으로 들어갈 거냐 이런 차이 정도 있으니까 그냥 저희는 PU 값으로 나타내죠. PU 값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럼 860분의 효율이 얼마 주어졌어요? 효율이 40%가 주어졌으니까 그냥 퍼센트 그대로 집어넣자 이 말이에요. 40% 곱하기 그 다음에 우리가 M이라는 게 석탄 연료의 양인데 연료의 양이 얼마 주어졌나요? 1kg만 뗐네. 1kg만 넣습니다. 자, 이 기본 단위가 이게 맞는지 보자. 우리 석탄 양은 1시간에 대해서 1시간 동안 1아워라고 할게요. 1시간 동안 몇 킬로그램을 뗐느냐가 석탄 양입니다. 석탄 양이고 이 발열량이라는 놈은 1kg을 가지고 열을 얼마나 내느냐 몇 킬로칼로리의 발열량을 내느냐에 따른 게 얘가 기본 단위가 됩니다. 기본 단위. 그러다 보니까 얘가 킬로그램이다. 1시간 동안 뗀 거다. 그래서 얘가 M이 킬로그램으로 그대로 1이 들어가는 거고 H는 발열량은 1kg에 대한 1kg을 뗐을 때 발열량이 얼마 나오냐 얘가 발열량이 얼마 나온다고 했어요? 킬로그램에 대한 킬로칼로리의 양이 5,000이 나온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5,000. 이 되어 있고 더 고려해 줄 게 있나요? 이걸 퍼센트로 했으니까 참 여기를 100으로 나눠야 되나요? 네, 100으로 나눠야 되겠지. 만약에 100으로 안 나누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0.4로 넣으면 되는 거죠. 0.4로 이렇게 넣으시면 PU 단위로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기 눌렀더니 2.3%가 나온답니다. 자,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고요. 실기에서도 이 공식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귀찮더라도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또 필기에서는 버릴지언정 실기에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다. 자, 35번을 보겠습니다. 35번은 송전거리 전력 손실률 및 역률이 일정하다면 전선의 굵기는 그랬는데 전력 손실률에 밑줄 치는 시고 전력 손실률 H는 이렇게 구한다고 아마 요 전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 전력 손실률이라는 얘기는 삼상 전력에 대한 삼산 전력 손실의 비를 전력 손실률이라고 합니다. 얘를 다시 써보면 전력 손실률이라는 놈은 삼상 전력이라 했으니까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분의 얘가 삼상 전력 손실이라고 했습니다. 손실은 3 I자승 R이 되는 거죠. 요거를 다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루트 3 V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PR로 나옵니다. 얘를 다시 써보면, 다시 좀 더 정리하면 V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P에다가 R이라는 놈은 노 단면적 A분의 길이 L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 요거에서 좀 볼까요? 전선의 굵기를 물어봤는데 전선의 굵기는 전압의 자승이 어떻다? 반비례하고 있죠. 그래서 답이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답이 4번에 답이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6번을 보겠습니다. 36번은 총 부하 설비가 160kW, 수용률이 60, 부하 역률이 80%인 수용가에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자,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면 36번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변압기가 있을 때 수용가가 있답니다. 수용가가 있을 때 수용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다 합쳐서 10kW가 있다. 그런데 얘가 한꺼번에 다 켤 수 없으니 얘를 30%만 쓰겠다. 그걸 우리가 수용률이라고 하는데 수용률이 0.3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전력은 얼마예요? 3kW가 되겠죠. 여기 3kW. 얘도 마찬가지 10kW가 있는데 얘는 수용률이 0.4라 얘는 4kW만 사용한답니다. 이걸 우리가 각 수용가의 최대 전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건 여기에 걸리는 것은 각 수용가의 최대 전력이 합이 걸린 거죠. 합이 3 플러스 4 플러스 여기에 뭐 5다 그러면 3, 4, 5 해서 얼마인가요? 9에다가 3이니까 12kW가 걸렸습니다. 근데 변압기 용량은 뭘로 계산하라고 문제 주었어? kVA로 계산하랍니다. 그럼 kVA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kVA는 역률로 뭐를 나눠주면 킬로와트를 나눠주면 kV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자. 우리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이라는 거 공식을 배웠다고 보고 문제풀이하는 거니까 배웠다고 보고 부등률 시계에서 이 kVA 변압기 용량을 구하려면 부등률 시계에서 구합니다. kVA는 어떻게 계산되죠? 부등률 분의 각 수용가 최대 전력의 합이 되는 거죠. 어딜 걸 얘기하는 거야? 요거 킬로와트. 그게 어떤 거예요? 요거 각 수용가 최대 전력의 합. 킬로와트를 뭘로 나눠준다? 부등률 나누고 kVA로 구하라 했으니까 역률로 나눠주면 되겠죠. 역률로 나눠주면 걔가 뭐라고요? 변압기의 용량이 계산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부등률이 여기 얼마 주어졌냐? 부등률은 안 주어졌으면 1인 거죠? 1이네요. 역률은 얼마 주어졌어요? 부하 역률이 0.8 주어졌네, 그죠? 0.8 분의 각수요 최대 전력의 합이 얼마 주어진 거예요? 각수요 최대 전력이 수용가가 하나뿐이 없네. 160kW짜리 160kW 하나가 있는데 걔 수용률이 얼마? 0.6이네요. 0.6.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kVA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120 kVA가 계산되더라. 답이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있습니다. 한 번씩 계산을 좀 해보셔야 하고 이건 정규 시간에 조금 더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37번을 보겠습니다. 30번. 삼상 1회선 송전선로의 소리액터의 용량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소리액터 용량은 그랬는데 답이 3번에 있네요. 삼선 1괄의 대지 충전 용량과 같다 그랬는데, 자, 무슨 소리냐? 우리가 삼상 전력을 구한다는 얘기는 단상 전력 용량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3을 곱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충전 용량, 삼상에 충전되는 충전 용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단상에 뭐? 충전되는 전류에다가 전압을 곱한 거. 이게 단상이잖아. 이거로 따지면, 용량으로 따져보면 3 곱하기 단상 전력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표시할 때 2I라고 표기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전격 전류에 대한 상전압 곱하기 3배 해주면 삼상 전력이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에 충전되는 충전 전류는 충전 용량은 뭐야? 2I가 되겠죠. 2인데 충전되는 거라 했으니까 충전 전류가 곱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충전 전류가 곱해집니다. 이걸 3, 4으로 표현하라 했으니까 3을 곱했을 뿐이야. 그죠? 요거는 뭐와 같으냐? 3번에 보면 삼선 일괄의 대지 충전 용량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답이 3번이 되고요. 자, 38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은 154kV 송전계통에서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점에서 본 등가 정상 임피던스가 100MVA다. 25%라고 하면 임피던스가 25%라고 하면 단락 용량을 구하시오. 단락 용량을 계산하시오. 아까 우리 비슷한 문제를 했던 것 같은데요. 단락 용량 계산 문제를 하지 않았나요? 자, 좋습니다. 단락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죠? 그 중에 첫 번째는 %Z가 주어진 경우와 두 번째, %Z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Z가 주어진 경우에 PS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한다? %Z분의 100의 PN으로 계산을 하시고, PS를 계산할 때 %Z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상계수, 3상이면 누수 3, 단상이면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1에다가 전격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를 곱하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식을 사용한다? 이 공식을 사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자, PS는 %Z 몇 프로 주어졌어요? PSZ가 25% 주어졌네. 25분의 100 곱하기 PN, 전격 용량이 100MVA가 주어졌습니다. MVA로 구하라 그랬죠? 네, 요대로 구하시면 되겠네. 요거 나누면 몇이고요? 4죠? 그러면 요거에 100이니까 4배, 400MVA가 되네요. 그죠? 400MVA. 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을 보도록 하죠. 39번. 감전 방지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감전을 방지하려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전기설비 기술 기준을 참고하셔도 되고, 내성 규정을 참고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는 KSC, 뭐 IEC 국제 전기 표준 규격을 우리 전기 규격 KSC 규격에 넣은 60364 다시 4편이 됐든 4-41이 됐든 이런 편들을 좀 참고해서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거 말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내성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전기 기술 기준이 있습니다.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이 있는데 이것들을 참고해서 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감전 방지 대책으로 뭐가 있느냐? 외암을 접지하면 됩니다. 외암을 접지하고 이중 절연 기기를 사용하고 누전 차단기 설치하면 됩니다. 근데 아크온 설치하면 이거는 감전 방지용이 아니죠. 아크온 설치는 감전 방지용이 아니다. 2번이 되겠고요. 아크온은 어디에 사용하는 게 아크온이냐면, 여러분들 송전 철탑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신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송전 철탑에 보면 여기에 애자가 있고요. 애자와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킹 링이나 혼을 이렇게 위아래로 설치해 놨습니다.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애자를 보호하는 용이에요. 감전 방지 보용이 아니라 뇌가 쳤을 때 그 이상한 뇌 전압이 여기에 탁 들어가면, 이게 만약에 없다면, 아크온이나 아킹 링이 없다면 얘들이 없을 경우에는 애자의 절연을 다 파기해서 애자들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쇳덩어리를 두 개를 양쪽으로 붙여놓으면 여기서 서로 코로나가 일어나서 애자가 보호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킹혼입니다. 아킹 링, 아킹혼 뭐 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고요. 자, 40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18개에서 23개를 한 줄로 이어 표준 현수 애자를 사용하는 전압은 몇 볼트에서 이렇게 사용하느냐 그랬는데, 그 아래 표를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40번 22.9kV에서는 약 애자를 몇 개 사용한다? 현수 애자를 2개에서 3개 사용하고요. 66kV에서는 애자가 개수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애자가 3개에서 뭐 5개. 그 다음에 154kV에서는 애자의 개수가 9개에서 약 11개. 그 다음에 345kV에서는 애자의 개수가 몇 개요? 18개에서 23개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65kV는 38개에서 약 44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다 틀린가요? 뭐 개수가 딱 정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지 않습니다. 개수를 딱 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바닷가에 가면 절연이 좀 떨어지죠. 염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 또는 불량이 생기는 율이 높으면 애자를 한 개 더 추가하기 때문에 내륙 지방의 애자 개수하고
바닷가 쪽에 애자 개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만 나오니까 개수는 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16년 전기산업기사 1회 2과목 전력공학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